선생님은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옹호자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부담 없이 수업에 활용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언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제 그림을 네. 벌써 초기에 보셨다시피 아이들은 저희 그림을 보고 희망과 꿈을 얻거든요. 저렇게 그려도 괜찮은 거구나.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아이들은 그러니까 교사도 그렇고 아이들도 잘 그린 그림을 어떻게 보면 잘한 거라고 많이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그림 못 그린 아이들은 일명 못 그린다고 부르죠. 그 아이들은 점점 위축돼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그림을 안 그린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분명히 아이디어는 살아있는데 단지 못 그릴 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냈던 그 또 다른 방법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요즘 대부분 초등학교 텔레비전에 스크린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연결해서 텔레비전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보통 그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더라도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그림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안내해주면은 아이들은 그거 자체로도 격려를 받고 희망을 얻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못 그렸는데도 선생님은 내 그림이 정말로 잘 표현했다고 얘기해 주는구나.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각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게 비주얼 싱킹이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이거든요. 김창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길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미지에 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지를 좀 많이 쓰는 이유 자체가 아이들한테 좀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신건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그림에 두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제약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의 평가는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그린 것도 왜 저런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 그거를 얘기하고, 까맣게 한 게 멈췄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 피드백이 일단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피드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 수 있나? 그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그 영상 자료에서 본 거는 우리 신건철 선생님이 감정교육 하는데 비주얼 싱킹 방법을 적용한 사례거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실제 교과 내용을 우리가 수업할 때 교과에 많이 비주얼 싱킹 방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사니까 많이 활용하겠지만 현장은 어떤가요, 실제? 김창현 선생님. 실제로 교과에 활용하려고 만드는 거죠. 네,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교과에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데 초등교사니까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데 뭐 국어 아니면 사회 뭐 영어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 전교과에 쓰고 있어요. 네, 저도 학교에서 교과를 가르칠 때 오히려 그 비주얼 싱킹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많이 쓰고 있어요, 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과라고 하면 오히려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거 또 책 읽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그것을 요약하는 활동을 비주얼 싱킹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사회에서도 뭐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 때 그 캐릭터를 각자 그려서 이 사람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아이들이 마치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네. 저희가 비주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너무 궁금하네. 양조 은봉초등학교 6학년 2반에서 재밌는 비주얼 싱킹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 그림이 누굴 상징하는 것 같은지 한번 손들고 이야기해볼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예쁘니까 꽃 그린 것 같아요. 예쁘시니까 이쁜 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꽃이라고 표현하는 학생들. 대체 무슨 시간인가 했더니 비유적 표현을 알아보는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누굴까요? 교장 선생님. 그렇지,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선생님이었어. 선생님들을 떠올려보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칠판이요. 칠판이 떠올라요.
선생님하고 떠오르는 이미지 지금 색깔에 그리고 대해서 있는 어떤 거군요. 느낌이 들어요? 좋은 기억. 기분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책이요. 색이 떠올랐어요?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책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었어. 비유적 표현 안에도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는데요. 한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규법. 지규법. 지규법이라고 해요. 비주얼 싱킹으로 비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론으로 재정리까지 해본 시간. 아, 저거를 저렇게 지금 은유법, 직유법을 설명할 때 저 그림을 활용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내가 배워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국어 수업을 왜 비주얼 싱킹으로 배우는 걸까요? 어쩌면 비유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 원관념과 그 대상을 제대로 애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되게 힘들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써 이미지화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학생들은 새 교실이라는 주제로 직접 시를 써보았는데요. 본인의 작품에서 비유적 표현을 찾아 이미지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그림 그린 거예요? 폐교실이 이사간 새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새 교실로 옮기는 게 낯선 새 집으로 옮기는 게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은유법이에요, 지규법이에요? 은유법으로 이번엔 친구가 학교를 무엇에 비유했는지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추측해보자. 우리 형욱이가 뭘 나타내고 싶어 했을지. 새싹을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표현한 것 같고 저 물을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쁜 뜻이. 물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야. 선생님이 맞춰주세요. 선생님 맞춰볼게요. 선생님이 뭐 봤냐면 학교는 새싹이다라고 한 것 같아. 학교는 새싹이다. 새싹과 같이 자라는 학교? 새싹과 함께 자라는 학교. 네. 맞았습니다. 오. 비주얼 싱킹으로 비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익혀본 시간. 이해가 더 쉽게 빠르고 전에 일반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머리에 뇌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핀으로 제대로 고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수업은 사회 시간입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배우는 사회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 정치할 때 우리 세 가지 기관이 우리나라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국회, 정부, 법원. 이 세 개의 국가기관이 왜 일을 나누어 하는지 비주얼 싱킹으로 답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걸 텍스트로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시는 거구나. 네. 학생들은 각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뭐 그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있어요.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수속돼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리고 있어요. 각 기관에서 맡은 일에 대한 감상은 학생들마다 모두 달랐지만 일과 권력을 분산해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공부를 하는 게 자신의 생각이랑 참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집중이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는 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걸 새로 정보를 접했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재밌겠다 하면서 친구들과 공유를 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쳐줬을 때 이거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생각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비주얼 싱킹으로 재밌는 공부, 자신감 넘치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실제 이제 교과에 적용하는 상황을 보니까 저는 비주얼 싱킹은 생생학습이다. 무슨 표현인가요? 직유법인가요? 은유법인가요? 선생님.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은유법인데 정말 살아있는 체험하는 그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해봤잖아요.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학습에 대한 의욕을 많이 잃고 와요. 이미
이미 5, 6학년의 경험을 많이 얘기하면서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동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되게 많이 보는데 학생들이 동기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문해력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수업하시는 내용을 보아하니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한 건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읽는지까지 표현하고 또 읽는 방법까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그렇죠. 저희가 사회과에서는 원래 도표나 아니면은 지도를 읽을 때 사용했었던 방법인데 그것을 전 과목에 지금 다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문해력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이 문해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방법이.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말한 내용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뇌에 테이프로 지식을 붙이는 느낌이었다면 비주얼 띵킹을 통해서는 핀으로 붙이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학습을 해낸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인지과학적으로 그게 굉장히 맞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이제 나의 지식을 내 스스로 이제 재구성해내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공유하고 새롭게 또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내재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나의 지식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확실하게 그 학생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고정원 선생님 수업하시면서 이런 학습 효과 체감하실 수 있나요? 네, 확실히 저는 예. 느꼈던 게 학생들이 그 온라인 과제로 만약에 이걸 나갔을 때 다른 시에서 나갔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다시 글씨를 읽게 해보니까 아, 이게 선생님 이거는 의미였고 이건 지규적 표현이었군요. 저 지금 머릿속에 너무 잘 들어와요. 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뻥튀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시를. 그래서 저도 뻥튀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막 비유 표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제가 지금 봤는데 국어는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다른 과목도 이게 적용 가능한 건지 혹시 뭐 실제 사례 좀 가져온 거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건 이제 학생이 아유 역사 나왔네. 역사 나왔네. 이건 학생이 한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거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나 백성들 보고 저기 왕 보시면 이제 옷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애들이 아, 한눈에 알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세금이나 토지는 저거 지도에 나오는 기호를 사용하고 인구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머리. 표시만 하고 네,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교통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거의 폐허가 된 조선 네. 모습이 저희 누더기가 조선 됐네요. 한반도가 완전 누더기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요번에 저기 최태성 선생님 네. 교재 개정할 때 한번 아니 재밌는데요, 아주. 예. 이야. 저기 맨 마지막에 저 동의무감 나왔는데 이렇게 알통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런 표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네, 재밌네요 보니까. 최원 선생님도 혹시 뭐 가져오신 거 있어요? 아니, 저는 직접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일부러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원래 눈치가 조금 역사 쪽에 비주얼싱이 잘 되나 보다 이게. 아, 예. 저는 이 학생 걸 일부러 가지고 온 이유가 특히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삼국통일의 여러 가지 그 시기의 여러 나라의 관계인데 여기서 신라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위기를 불러나타냈다는 거. 불러나타는 거. 그리고 여기 또 나당 연합이 됐을 때 나당이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것을. 색깔도 또 심지어 같은 색깔로 색칠했죠. 아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그림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림을 통해서는 그 위치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당 연합이라고 하는 글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체적 판세까지 읽어가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이 비주얼 싱킹 학습법 되게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인데 궁금해하실 게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적용 가능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김창현 선생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 전담으로 예.
체육 전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지금 아이들 실제로 등교 계약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경기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소개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걸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 너튜브에다 올려줘요. 올리면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러면 교사가 구구절절하게 안전은 이렇고 규칙은 이렇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제 실제 수업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두 개를 그렇게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한테 어쨌든 더 잘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박사님. 최근에 코로나19가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4월 달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제 원격 수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컨텐츠를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과제 중심 수업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선생님들에게 4월 말에 이제 어떤 수업을 많이 하시나요? 하고 설문을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선생님들께서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혼합으로 보통 사용하고 혼합 중에서는 특히 콘텐츠 그러니까 이 미리 만들어진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거의 앞뒤로 과제 수행을 하도록 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제를 하실 때에 사실 이 비주얼 띵킹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도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과제를 수행을 할 때 동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아주 단순히 이렇게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까지 만들어낸다면 비주얼 띵킹이 당연히 온라인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고선생님, 이 선생님들한테는 이 비주얼 띵킹이 어떤 면에서 좋은 어떤 효과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림과 함께 수업하면서 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거기서 나오는 게 심화학습하고 기초학습까지 제가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 격차의 어려움까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내적인 성장까지 이룰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비주얼 싱킹의 전도사 우리 김채연 선생님, 제가 궁금해요. 이런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리는 그 수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딱 어떤 상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려? 네, 선생님이 왜냐하면 이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공교육 교사들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의미 있도록 학교 생활과 이제 수업이 의미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비주얼 싱킹이라는 자체가 그 배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금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비주얼 싱킹 수업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연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 주연이었잖아요. 학생들에게 이제 전 조연으로 내려오고 학생들에게 주연을 줌으로써 이게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기존에는 그냥 받아들인 수업이었다면 이제 스스로 창조해내는 수업을 저는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지적 성장을 조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내용들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인데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자기 삶과 연결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교수법이다, 또 학습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주얼 싱킹 본질이 이거다, 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띵킹이라는 것이 교수 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저희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수단으로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 비주얼 띵킹을 진짜 그 학습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너와 우리와 또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제가 또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주얼 띵킹은 다소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를 비주얼 띵킹 수업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특히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도 어린데 뭔가 그려보라 그러면 그냥 막 쉽게 그려요. 그런데 한 살 먹여갈수록 특히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려보라 그러면 안 그려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습관이었던 것이 평가가 들어가고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그림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습관, 본질적인 거, 본능적인 거를 좀 깨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렸을 때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Z세대 아이들은 이미지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맞춰서 하는 게 비주얼 싱킹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이 본질 활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학습자의 수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배려를 받으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 배워서 이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 싱킹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걸 내려놓으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종착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것이 저는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최종 목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싱킹 수업의 방향, 본질은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결과물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 수업의 본질을 보려면 과정을 봐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그 과정을 거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비주얼 싱킹 하니까 영어는 제가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랬더니 비주얼이라는 게 뭐냐면 싱킹을 설명해주는 수식어였네요. 이제 보니까. 즉 비주얼 싱킹은 바로 생각하는 방식의 다양한 수단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한번 줘봅니다. 오늘 그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인간이 소통을 하는 방식의 가장 시작은 비주얼, 즉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기제를 보면 70% 이상이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학습의 과정, 또 역량의 개발 과정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비주얼 싱킹 역량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비주얼 싱킹 역량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주얼 띵킹이 이 시대에 잘 맞는 그런 교수 학습법이다.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 그리니까. 그럴 때는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주는 활동을 조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